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 시스템 2를 이용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봤더니 포토 시스템 1을 이용한 연구는 소개시켰는데 2는 정작 소개를 못 시켰습니다. 일단 포토 시스템 2와 2를 전기학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는 포토 시스템 1과 2를 동시에 사용해서 또 실험한 연구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이제 미생물인데, 이제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또 전기에너지로 변화하는 뿐만 아니고 또 수소를 생산하는 데 이용한 연구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그 연구는 그 나노스케일이라고 영국의 왕립 학교에서 이제 발간되는 상당히 유명한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계를 포토 시스템 2를 분리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전극에다 입히는데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에 이제 입히고 이것을 멀티레이어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일층이 아니고 층층이 이제 입혀서,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성분을 집어넣냐면은 에틸린 이민이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분자량을 가진 그 폴리머를 섞어서 안정성을 증가시킨 그 연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게 대략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ITO, 물론 ITO의 전극으로서 ITO를 썼죠. 왜냐하면 ITO가 빛을 투과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계 2를 그냥 입힌 것이 아니고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와 같이 이제 입혀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도 2015년이니까 또 몇 년 지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포토 커런트 덴시티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디어는 우리가 볼 게 많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잘 보시면은 먼저 요 광계 먼저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로부터 이제 이걸 환원시켜서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를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래핀 옥사이드 안 되냐? 그래핀 옥사이드는 빛이 투과율은 RGO보다는 더 좋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별로 컨덕티비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이것을 환원시켜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핀 옥사이드는 왜 안 쓰느냐? 그것은 순수한 그래핀 옥사이드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핀 옥사이드를 환원시켰는데, 여기서는 뭘로 환원시켰냐면은 하이드라진이라는 그런 유기물을 통해서 이걸 환원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이민,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 보시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분자량이 큽니다. 몇만, 최소한 뭐 2만이 넘고 어떤 건 6만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폴리머라이제이션 한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게 특징이, 저도 이제 써봤는데 이게 폴리머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체인이 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민입니다. 이민. 여기 보니까 저 질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저 맨 끝에는 이게 뭐예요? 질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두 개는 수소가 연결돼 있고 또 어때요? 한쪽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아민이라고 하죠. 한쪽에 알킬 그룹이 돼 있죠. 그죠? 프라이머리 아민이 있고 여기 내부에도 있습니다. 내부에도 여기 보니까 가지친 곳에 여기 NH2가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상당히 프라이머리 아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한쪽만 수소와 결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알킬 그룹, 이렇게 탄소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세컨더리 아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거 중간중간에 요거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다 탄소와 연결되어 있죠. 이걸 보고 터셔리 아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조에 프라이머리 아민, 세컨더리 아민, 터셔리 아민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그런 고분자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비율이 아주 일정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은 프라이머리 아민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세컨드리 아민이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세 개밖에 없나요? 또 터시리 아민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요 비율이 이제 굉장히 일정하게 돼 있어요. 프라이머리 아민이 제일 많고, 근데 일정한 비율로 이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이게 이제 pH 7에 있으면은 요게 이제 프로토네이션 돼서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PEI, 요 폴리머와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를 이제 같이 섞습니다, 용액 중에, 그죠? 섞어서 이제 잘 섞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씻고 이제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PS2 솔루션에다가 이제 섞어요. 그죠? 이제 PS2 이제 분리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PS2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분리한 그런 서스펜션 용액이 이제 이걸 이제 얻었다고 하고 같이 섞어서 이것을 갖다 이제 말하자면은 컴포지트 필름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요 ITO 글래스 위에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층층이 쌓는 거죠. 그죠? 먼저 단일층 쌓고,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겁니다. 먼저 여기 PI와 RGO 요것은요, 이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PS2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띈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띈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요 부분이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쿨러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렇게 단일층으로 이렇게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또 입힙니다. 또 그러면은 바이레이어가 되는 거죠. 이중층. 그리고 이제 트라이레이어. 그죠? 그런 식으로 쭉 이 사람들은 그걸 5층까지 아마 입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드너지 변화를 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요 스킴은 뭐 이미 다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게 이제 PS2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미 이 구조에 이제 옥시전 이발빙 컴플렉스라고 해서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나오게 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전자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PS1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자 공여체를 따로 외부에서 이제 첨가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PS2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PS2는 이게 스핀 엣지 시금치로부터 분리해서 이제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정제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PS2를 이제 전극에다 입혔어요. 같이 RGO랑 같이 섞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RGO는 PEI 폴리에틸렌 이민과 이미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PS2를 이제 이렇게 입힌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걸 에노드로 썼는데 이제 PS2가 있으니까 바이오 에노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리고 어셈블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여기다 표면에다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양 전하를 띠고 이것은 전하를 띠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층층이 다 잘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원하는 층을 입힌 다음에 이제 빛을 쪼여주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했고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AFM 그 이미지가 됩니다. 먼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요 A번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그래핀 옥사이드입니다. 그래핀 옥사이드. 이것도 필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AFM으로 이제 이미징을 한 거고 그래핀 옥사이드는요. 이것은 표면에 여러 이제 산소를 포함한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통하고 그 대신에 약간 좀 투명합니다. 색깔이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하이드로아진이라는 그런 유기물을 첨가하면은 이것이 그래핀 옥사이드가 상당히 환원이 돼요. 그렇다고 완벽히 환원되는 거 아닙니다. 완벽히 환원이 되면 그래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환원이 됩니다. 여전히 물론 산소와 뭐 몇 가지 펑셔널 그룹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RG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색깔은 까만색이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는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에다가 PEI를 섞은 그래 요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각각의 이제 필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요 표면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죠. 이게 이제 PEI가 입혀진 그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층층에 따라서 그래서 층이 한 층부터 5층까지 이제 보면서 여기 업소번스를 댄 겁니다. 업소번스 이것은 무슨 업소번스냐? 당연히 여기에 이제 저 포스터 시스템 2가 입혀진 거죠. 입혀졌기 때문에 포스터 시스템 2가 이제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업소번스를 댄 거예요. 이게 보면은 딱 그냥 봐도 층의 수가 늘어날수록 업소번스 요게 이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차이를 재보면 말이죠. 얼마큼 증가했느냐? 이 층이 증가할수록 거의 이제 직선적으로 이제 증가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층층이 잘 입혀졌구나. 한 층부터 5층까지 그 이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D번 그림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중층, 이제 이중층이라고도 이게 바이레이어 두 층이 입혀져 있을 때 이게 또 APM 사진이 요것은 저 전자해밀 사진이죠. APM 사진 이렇게는 안 나오죠. 이게 전자해밀 사진이고 요 인셋은 APM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된 부분이 뭐죠? 이제 RGO에 요게 이제 PI와 저 PS2가 입혀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키매틱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그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진짜 완벽하게 이렇게 단일층으로 잘 배열되는지는 뭐 확실치는 않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PS2는 이 네가티브리 차지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4.8mV라는 것은 이것은 뭐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제타 포텐셜입니다. 표면에 전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강 저 전압을 재서 제타 포텐셜이라는 걸 이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기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양전압을 띈 것은 여기에 요 포텐셜이 좀 더 파지티브로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또 APM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A, B, C, D가 있는데 A는 단일층이고 여기 보시면은요, B는 이제 바이레이어 이제 층이 두 개입니다. 이것은 세 층, 그죠? 그리고 D는 그 세 층인데 이게 뭡니까? D는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ITO 서브스트레이트에 이제 입혀진 건데 이것은 PS2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죠? 이것은 이제 C는 PS2가 있는 상태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오른쪽 요 그림은 서페이스 커버리지입니다. 커버리지, 그죠? 이게 이제 얼마큼 커버가 됐느냐? 이게 층수가 높아질수록 좀 아무래도 표면을 채우는 그 정도가 좀 더 증가한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걸로 이제 비드에너지를 이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A번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빛을 쪼이지 않을 때 쪼여졌을 때 이제 온오프 쭉 하면서 이게 이제 층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본 건데 이게 보시니까 빛을 끄면은 이제 전류가 안 흘렀다가 빛을 쪼여주면 전류가 좀 흐르죠. 다 이제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n이 이제 더 커질수록 더 그 차이가 포토 커런트가 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요 하나가 50 나노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이제 큰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해도 어쨌든 일관된 결과를 이제 얻었다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ITO의 PEI 그리고 RGO 그리고 PS2가 이제 동시에 다 입혀져 있는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컨트롤 실험까지 같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ITO만 가지고 실험했을 때는 빛을 끄나 안 끄나 뭐 포토콘은 전혀 안 흘러요. 그리고 여기다가 ITO에다가 PEI와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만 입혔을 때 실험에서도 이것도 뭐 이렇게 노이즈가 좀 심하고 별로 빛을 쪼였다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 반면에 ITO에다가 직접 PS2를 입히면은 이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약 9.2 나노암페어 per 스퀘어 센티미터 흘러요. 여기다가 ITO에다 PEI 또 PS2를 입혀요.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 말고 그것은 약 20 나노암페어 정도 흐르고 여기다가 이제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까지 첨가해서 이제 복합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층을 이루면은 이렇게 됩니다. 37 나노암페어 정도로 확실히 한 2배 정도 증가했죠. 근데 맨 위에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그 이니비터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DCM이라고 해서 이 말하자면 제초제 물질이거든. 제초제 분자. 이제 그것을 그 용액으로 처리하면은 굉장히 이제 광전류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은 PS2가 이제 많이 손상이 된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결과로부터 PEI와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 그리고 PS2 모두가 다 필요하다. 높은 광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이레이어 요 층에 따라서 층수가 1부터 5까지에 따라서 포트 커런트 덴시티를 얻은 건데 요 위에 그림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까만색은 RGO가 있는 경우고 빨간색은 RGO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패턴은 비슷하지만은 RGO가 있어야지 포트 커런트가 쭉 증가합니다. 층수에 따라 증가하다가 이 층수가 더 커진다고 해서 별로 증가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층을 입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한 3층 정도가 가장 좋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여기에 RGO가 필요하냐? RGO가 없으니까 별로 안 좋죠, 그죠? RGO의 역할은 어, 이 전기 전도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PI도 폴리머이기 때문에 이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PS2도 전기 전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RGO가 입혀져 있으면은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액션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파장을 변화시키면서 포토 커런트를 잰 거예요. 그죠? 이걸 뭘 알 수 있냐면은 과연 여기는 포토 커런트가 정말로 PS2로부터 왔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저도 이거를 많이 찍어봤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기 가시광선 주로 이제 붉은색 영역에서만 찍었어요. 사실은 위에서 보시는 대로 여기 약 400 한 뭐 20몇 나노미터 여기도 이제 이 빛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이 영역에 있는 그 저 파장대도 포토커런트를 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여기는 안 쟀어요. 여기는 그죠? 그냥 요 이렇게 사실 재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안 쟀습니다. 어쨌든 여기 여기 이제 붉은색 영역 그 여기서 빛을 흡수해서 포토커런트가 많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 결과만 갖고도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관찰된 이 포토 커런트는 다 PS2로부터 온 것이다. 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똑같은 비슷한 실험인데요. 걸어주는 인과 전압을 달리하면서 여러 이런 구조에 따른 포토 커런트 크기를 잰 겁니다. 그러니까 PS2만 있을 경우, 물론 여기는 저건 있는 거예요. ITO는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인과 전압이 높을수록 어때요? 포토 커런트가 좀 흘렀죠. 근데 별로 크진 않습니다. 반면에 PI와 PS2만 입혀진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인과 전압이 증가하면서 포토 커런트가 증가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크진 않아요. 반면에 RGO를 썼을 경우에는 역시 인과 전압이 증가하면 포토 커런트가 증가하다가 인과 전압이 약 한 뭐 0.3V 이상에서는 별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포토 커런트는 다른 두 경우에 비해서 더 높은 포토 커런트를 얻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 가지 성분이 동시에 존재해야지 가장 좋은 효과를 얻는다.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그림은요. 이 D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포토커런트의 감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거의 모든 연구 결과가 이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틸라코이드를 입히던 포트 시스템 1을 입히던 2를 입히던 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트 커런트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상당히 줄어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모든 세 경우에 다 시간에 따라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것이 더 덜 쉽게 줄어드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더러 줄어드는 게 이제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이오 솔라셀의 경우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성분을 분리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면은 이게 포토커런트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정하니까. 그죠? 뭐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아예 이제 광합성 미생물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광촉매로 쓰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이제 방지가 됩니다. 어쨌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 줄어드는데 PS2와 또 PI와 PS2를 입힌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한 뭐 1200초 정도 지나가면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한 거고 반 이상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PI, RGO, PS2를 같이 동시에 쓰면은 줄어들긴 줄어들어도 약 1200초 이제 뒤에, 그러니까 뭐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줄어드는 정도가 35%밖에 안 된다. 뭐 그겁니다. 그거요. 그죠? 그러니까 뭐 더 좋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토리 키재기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안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가 이제 전부 다 있어야 좋다. 그 스테빌리티는 뭐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근데 이제 여기 폴리에틸렌 이민이라는 요 물질에 의해서 이제 스테빌리티가 더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이게 여기 RGO가 있으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스테빌리티가 좋아지느냐, 포트 커런트가 왜 잘 많이 흐르느냐, 이게 이제 이 저 파이 일렉트론하고 그 RGO는 이제 파이 일렉트론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PS2에서 이 파이 일렉트론으로 이제 전자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포트 커런트가 증가했다. 여러분들 그래파이트는 뭐예요? 그게 이제 이 저 벤젠 구조가 쭉 2차원적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파이 일렉트론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 일렉트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자가 전달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요 RGO가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논문의 결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를 이제 증명했냐면은 요 PEI가 이제 필요해요. 꼭 반드시 PEI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PI는 RDO와 PS2의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 뭐 이것보다 더 좋은 폴리머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 폴리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렉트론 억셉터로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 뭡니까? 일렉트론 억셉터 그리고 미디에이터로도 작용한다. 뭐 그런 얘기가 썼고요. 그래서 이제 뭐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제 뭐 그런 것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